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10대를 위한 빨간 책.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저도 학창시절을 지내와서 아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있으나마나한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능도 역시 그냥 보통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난 지능이 요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와 열정을 잘 쏟을 수 있을 텐데 항상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 2장 지능, 바보들이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좀 간략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고 싶어서 그쪽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그 아이가 제대로 배울 모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그에게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지 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였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나 뭐 스위스나 내지는 좀 스웨덴 같이 선진국인 경우는 오히려 그 인지 능력이 딸리는 친구들에게 그 전문가들이 달라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성적표는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서열을 새긴다기보다는 각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 어떤 개인의 성장을 위한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교수나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학습의 그 무엇이 문제인지 장애 요소를 밝혀내고 또 그것을 함께 이끌어주고, 말 그대로 인스트럭션이죠.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 속에 있는 에너지와 열정과 끼를 이렇게 분발할 수 있도록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인데, 사실 현행 교육은 전혀 그런 거엔 관심이 없죠. 서열 매기기에 바쁘고 너는 바보고 쟤는 월등해, 이런 어떤 닉네임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 이것을 탈탈탈 털어버리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감 갔던 부분은 어떤 차이는 학교가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 학교는 인간들이 사는 현실 세계 전체를 대변하지도 그 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전수하지도 않거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넓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 학교에서는 아주 힘겹게 수업을 따라가던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혹은 졸업 이후 세상에 나와서는 지혜롭게 삶을 잘 헤쳐나가는 일은 얼마든지 많아. 어떤 부분에도 재능이 없는 아이는 없어.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신이 좀 더 흥미를 갖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법이거든. 한 아이가 학교라는 세계에서보다 바깥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데 훨씬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지?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이 학교는 학교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배우기 힘들며 학교 바깥에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티란타노의 그 영화 감독이죠.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머님이 배우였던 걸로,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음악 계통에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러시다 보니까는 이제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그 영화가 마치 어머님의 어떤 그 여과 선용의 하나, 그리고 어떤 자기가 살아있음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를 보는 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신하면서 쭉,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역시 손을 잡고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영화에 만약에 많이 노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문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문화 속에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티란타노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어머님 덕분에. 그래서 다양한 영화를 섭렵했겠고, 또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경험을 했으니까 역시 그 친구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초중고 때 자기가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친구들이 다음 이야기가 기대된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친구가 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재학을 하는데,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느낀 것이 자기가 하는 일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티란타노 선생님께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간 것이, 워낙 이제 집안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샵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비디오샵이 뭐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왕자와 공주 이런 식으로 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대출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약간의 그 소량의 그 금액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의 비디오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기득권들은 그 어떤 영화도 레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고급 해가지고 뭐 1급, 2급, 3급, 4급 해가지고 뭐 그 최하위의 어떤 뭐 포르노 비디오 뭐 이런 거겠죠.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레벨, 그 모든 레벨을 다 섭렵한 거예요. 이 티란타노 그 감독님이.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우연찮게 헐리우드 배우가 와서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혹시 이런 영화 추천해 줄 거 있어? 라고 이제 그냥 그 흘리는 말로 했겠죠. 큰 기대를 안 하고, 점원이었으니까 일개. 그랬는데 기대 이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정보를 쏟아부으면서 그때부터 너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나 좀 가르쳐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토론식으로 꾸며가다가 나중에는 너 영화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촬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실패를 했겠죠. 그 세계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많은 양을 보았다 한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몇 번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장고의 그 분노의 추격자라는 영화,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보세요. 굉장히,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왜 이렇게 정말 저런 인간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저거 정말 때려주고 싶어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헤모글로빈의 무슨 뭐라 그래야 되죠? 세례. 왜냐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부분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통쾌했어요. 보면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도 역시 우리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흑백에 대한 그런 그 차별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고에 나오는 배우는 흑인입니다. 굉장히 멋져요. 물론 그 배우를 이끌어준 데에는 뭐 백인이 한 몫을 하지만 뭐 어찌됐든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열등생이 의미하는 것은, 학교에서 열등생이라고 부르는 아이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가지. 특히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그렇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혼자서 삶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많은 경우 그런 아이들은 요양시설에 보내곤 해. 선별, 탈락, 차별, 이런 얘기가 있죠.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국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심하지만, 한국에서는 진학 여부를 정하기보다는 진학하는 대학교를 나누고 서열을 매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할 것을 장려받기는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프랑스는 대학 입학이 상대적으로 쉽고 매 학년 진급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한국은 입학하기가 어렵고 졸업은 대부분 할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이 왜냐하면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권에 있는 모든 중고, 초중고 학교들은 다 무료예요.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인즉슨 어떤 물질 때문에 진학을 못하는 그런 서글픈 일은 없어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등 사회죠. 그러니까 부모를 누가 선택을 합니까?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어떤 부모를 만나든 배움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유럽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조만간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선별의 강화. 제가 이제 언더라인 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한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학교나 교사들 입장에서는 평범한 학생들과는 다른 다루기 힘든 아이들, 꺼림칙한 요소를 안고 있는 아이들을 떨구어내는 것이 훨씬 속편한 일인 거야. 이는 또한 한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죠.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리고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데요. 그리고 생태계에서는 다양성이 종이 다양해야지만이 숲이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우주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깊이 있는 철학이 있는 나라가 우리 동양, 아시아, 한국인데 그만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없죠. 시스템이 워낙 등치도 크고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푸코의 푸코의 작품을 보면 그 학교에 대해서 엄청난 신랄한 비판을 하는데요. 학교와 감옥 같은 곳.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역시 학교 시스템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나 학생이나 그러나 함께 만들어가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뭔가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개인에게 강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분노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끊임없이 그 시스템을 고수해요.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보 혹은 똑똑함. 당신에게 똑똑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너희의 교사들에게 똑똑한 아이들이란 자기가 내준 숙제를 완벽하게 해오거나 시험 성적이 높은 아이들을 의미할 거야.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과제가 있으며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가 더 많아.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은 있는 반면 학교 밖의 일상생활에서는 멍청하기 그지없는 아이들이 있지. 한 학생에게 그가 멍청하다고 단정짓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기 때문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